여당에 있는 인간들이 가만두겠어요? 탈당하라고 난리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열이 되겠죠.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야당은 먼저 내려오지 않으면 당신의 거취를 국민이 결정하겠다. 자연스럽게 탄핵하거나 하야시키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그겁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 특별위원회 만들었죠. 총선 기간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고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민심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주체이자 국정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여당의 당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야당 심판론을 꺼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번 총선은 당연히 정권을 평가하고 정권을 심판 안 해도 돼. 정권을 평가하는,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성격의 선거인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갑자기 거기서 야당 심판하자고 카드를 꺼내들어? 맞지 않죠, 일단. 틀렸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노란한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셨기 때문에 양문석, 김준혁, 야당 인사들 다 꺼내 와가지고 물타기를 했죠. 총력전이었죠, 총력전. 김준혁 막말, 양문석 비리, 부동산, 증여 어쩌고, 그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하루, 일주일? 열흘도 안 남았는데, 야당 심판을 한다고 고래고래 목소리 높여봐야, 그 시기에 갑자기 등장한 후보에 대한 비리 보도. 그래요. 그거 잘못 있어. 보도해야지. 당연히 보도해야지. 언론의 책무니까. 야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후보들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은 거. 그럼 여당 비판은 그 무게로 똑같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야당에 있는 후보들 한 명 한 명 꺼내와서 지적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여당 꺼내왔어요? 안 꺼내왔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2조 심판을 외쳐요? 염치도 없는 것들이죠, 인간적으로.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거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다니냐? 원외 낙선인들이 여당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 전략도 없다. 인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지금 디올리님 말씀처럼 2조 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심판해. 심판하라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조국은 이미 심판받았고 이재명 심판받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표나 조 대표나 그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한 명은 털려서 재판받고 있고 한 명은 지금 또 계속 털리고 있잖아요. ING잖아. 근데 언론들도 웃겨요. 그쪽에서 양문석, 김준혁 이런 거 꺼낸다고 해가지고 언론을 도배했다고. 근데 같은 기준으로 그럼 여당은 없냐? 여당은 있었죠. 여당도 보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디만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이런 군소 언론들, 작은 언론들만 보도하니까 당연히 화력이 안 붙지만 똑같은 무게면 왜 조중동은 그거 못 다뤄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조중동이 편향적이야, 내가 편향적이야.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흥분하게 되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중동이 편향적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경향 한겨레조차도 오마이뉴스도 가끔조차도 경향 한겨레마저도 제가 보면 우리는 공정한 진보 언론이야. 그러니까 진보당도 까야지. 진보 진영도 까야지. 까시라고. 그럼 보수도 같이 까시라고. 모든 신문에게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고 싶습니다. 종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선거 공식 유세 기간 동안 채널A와 TV조선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24/7 양문석 김준혁이었어. 박은정이거나 조국이거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윤석열만 욕했지 문재인은 왜 욕을 안 하냐. 문재인 퇴임했거든요. 너는 김건희만 비판을 하지 왜 김정숙은 퇴임했다고. 단군까지 끌어와. 그냥 단군까지. 왜 그럴 거면 단군은 안 끌어와. 영조 정조까지 다 끌어와요. 그러면 왜 노무현 부관 참시한다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꺼내오지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보수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보수에 있는 영남 주류들이 들어야 될 목소리인데 이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냐면 저도 댓글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수준이구나라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하는 것도 자유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도 전 자유라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지역을 매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닥뜨린 거지만 바뀔 거라고 기대하신 그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과 대구 경북의 분들에게 이제 그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죠. 판타지다. 유니콘 같은 거예요. 유니콘. 존재하지 않죠. 근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보수 정당에서 키워진 인물도 아니고 정치를 제대로 학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권을 가져오기 위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외부 세력 의탁, 그것도 문재인 정부 출신의 검찰총장을 데려와서 섣불리 정권을 마친 후과를 이제부터 받아들일 거예요. 국민의힘의 여당 분열, 친윤과 비윤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길 것이고 쪼개지는 과정에서 많은 상흔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특검 국면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뭐 특별히 범야권 쪽에 이제 주문할 사항도 없고 더 이상 요구할 사항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192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 의석으로도 21대 국회 마냥 힘 빠지게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아니라 이젠 야당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민심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모를까요?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서로 남 탓하고 범야권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해서 여당을 심판 못하면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조금 있었다가 지금 잦아들었지만 항상 위아더 월드라는 192석의 엄중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제는 국회 권력이 이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의제 설정이고 뭐 어쩌고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오신 썸네일처럼 저는 특검 아니면 할 얘기 없고요. 최수근 특검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아무튼 특자 들어가는 거를 야당에서 관철하고 적어도 이것을 무게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이번에 제 얼굴을 걸고 제 목소리를 걸고 이번 선거는 범야권이 사실상 몰빵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200석 이상이 되지 않는 한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또 지지부진하게 국민이 많은 피로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 있는 소수의 소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 됐고 법적 제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있었던 그 여당의 분열을 일단은 어떤 분열 과정이 있을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열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분열을 안 하면 분열을 안 하는 대로 혹은 이탈이 없으면 이탈이 없는 대로 여당은 심판받을 겁니다. 총선에서 확인했잖아요. 왜 졌는지. 근데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쌍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등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등을 대통령이 거부했던 거를 여당이 무력화시켜놓고 허허실실 낄낄거리는 모습을 22대 국회에서 똑같이 보여주거나 총선이 끝난 5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5월 2일 야당 단독으로 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붙이더라도 합법적 권한으로 국회가 표결하는 겁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뿐이지. 여당은 들어와서 표결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거부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듯이 국회도 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표결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리로 표결 붙이는 거예요. 합법적 야당의 권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야당이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자 들어간 거는 대통령이 다 받지 않는 한 저는 뭐 방법이 없다고 보죠. 대통령 거부해도 됩니다. 국회로 넘어와서 여당이 108석 똘똘 뭉치거나 103석 똘똘 뭉쳐서 또 반대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심판이 아니고 똑같은 무게로 총선보다 더한 심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거예요. 그러는 사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23, 4%가 아니라 10%대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대통령을 여당에 있는 인간들이 가만두겠어요? 탈당하라고 난리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열이 되겠죠.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야당은 먼저 내려오지 않으면 당신의 거취를 국민이 결정하겠다. 자연스럽게 탄핵하거나 하야시키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